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진행의 김우연입니다. 수요에 맞춰서 주택이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1인 가구는 아무래도 비교적 소형 평수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미니멀리즘, 즉 최소한의 가구만 두고 인테리어를 하고 무인 택배 보관함이나 철저하게 보안에 신경 쓰는 건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수요자의 주거 특성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출발합니다. 일부는요, 때로는 냉철하게, 때로는 따스하게 부동산 이야기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부동산계 우블리 위버라이드의 우아미 이사 일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평소에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셨던 분들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077-6356번입니다. 먼저 이사님께 시장 이야기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님, 주거 형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네, 오늘은 이 한국의 가구의 주거 특성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자가 가구 비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 수익형 부동산, 현금 창출형 부동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수익형 부동산을 우리가 하려고 치면 이 자가 가구 비율보다는 임대의 비율이 높은 층을 공략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5년간 이 자가가구 비율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이 자가가구 비율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56.3%에서 61.3%까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 5년 동안에 전체 가구 수가 약 150만 가구가 증가를 했는데요. 이 5년 동안에 자가 가구 수는 약 180만 가구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가구 비율이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연령대로 한번 살펴보면 어느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증가를 했느냐. 위에 부분은 수도권이 되겠고요. 아랫부분은 지방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한 부분은 2018년도 기준이 되겠고요. 이 흐린 부분은 2013년도가 되겠는데요. 일단 25세부터 해서 이제 69세까지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이 자가 가구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그리고 있고요. 지방도 마찬가지로 그러합니다. 근데 5년 동안에 어떤 연령층이 제일 많이 그 비율이 높아졌냐고 하면 이 30대 후반부터 이 50대까지 요 부분에 이 연령층의 자가가구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유는 이 소득 수준은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상 2008년부터 좀 이 주택 가격이 좀 하락기였다가 2014년부터 지금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구매력이 좋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좀 자가가구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도권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적 좀 저렴한 매매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젊은 층부터 좀 자가가구 비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자가가구 비율이 왜 상승했느냐? 2014년도부터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매 수요의 경제력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수요력이 좋아졌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 또 2016년도부터 분양 물량이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표를 한번 보시면요, 그 주택 가격 증감률입니다. 위에는 수도권, 전국 수도권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증감률을 보시면 2007년도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고 나서 2009년도에 살짝 하락했다가 2010년도부터 그리고 2013년도까지는 다소 하락기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2014년도까지 지금까지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2007년도부터 꾸준하게 올랐다가 8년도에 위기 있고 나서 살짝 아래로
아래로 내려갔다가 반등을 했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2013년도부터 꾸준하게 오르고 2015년도에 전고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이 소득 수준은 올라갔기 때문에 구매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러한 수요가 집을 많이 샀기 때문에 자가가구 비율이 높아졌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PIR이 낮아졌었습니다. 이 PIR은 집의 구매력을 얘기합니다. 연봉 대비한 이제 집값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PIR이 낮아졌기 때문에 구매력이 좋아졌고 이제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또 PIR이 높아지는 거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자가가구 비율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구 원수별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가가구 비율은요. 1인 가구는 상당히 낮습니다. 1인 가구는 정말 낮은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가구 비율이 높아졌지만 1인 가구는 꾸준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 창출형 수익형 부동산 할 때는 1인 가구 지금 많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더욱더 이 1인 가구를 이제 공략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도 지금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수도권의 1인 가구의 자가가구 비율이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 3인 가구의 자가 비율은 50%나 되고요. 4, 5인 가구의 자가 비율은 60%에 됩니다.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지방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에 지방 대비해서 자가가구 비율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1인 가구는 여전히 25% 정도로 이 자가가구 비율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겠고요. 2인 가구부터 그리고 이 3인, 4인 가구, 5인 가구 꾸준하게 살짝 늘어나고 있는 거 볼 수 있겠고요. 가구 원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자가가구 비율은 높아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증감도 보시면 이 2인 가구와 3인 가구 그리고 4인 가구의 증감세 가장 좋았는데요. 3인 가구의 증감세가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부분은 워낙에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이 1인 가구도 매우 높은 자가가구 비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2인 가구부터 5인 가구까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면적별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제곱미터 이하, 40제곱미터 이하 이 자가가구 비율 상당히 낮음을 볼 수 있겠고요. 40제곱미터 이상부터 62제곱미터까지 굉장히 이제 높아짐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면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가가구 비율이 높아지는 것 보실 수 있겠고, 또한 여기가 13년도고요. 18년도인데요. 면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증감도 이제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겠고요. 지방 쪽으로 가시면 여전히 이 40제곱미터 이하 부분 자가가구 비율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자가구 비율은 높아지는데 이 옛날 13년도에 비해서 18년도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 한번 주목해 볼 만하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할 때는 이러한 자가구 비율이 낮은 이 40제곱미터 이하 것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가구 원수와 그리고 주거 면적별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가로가 이제 그 가구 원수가 되겠고요. 세로가 주거 면적이 되겠습니다. 네, 자가 부분 2013년도랑 그리고 2018년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자가 비율이 2013년도에서 2018년도 다 높아졌는데 이 2인 가구는 살짝 낮아져 있는 것 알 수 있겠고요. 임대 부분에 있어서는 가구 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꾸준하게 높아지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형상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구 원수에 비해서 넓은 주거 공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작은 면적 그리고 1인 가구를 공략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주거 면적 분포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 자가와 그리고 임대 부분입니다.
자가와 임대 부분 보시면은 그 임대 부분이 이 40제곱미터 이하에서 굉장히 높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4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또 중소형 같은 경우에도 그 실제로 거주하려는 수요와 그리고 투자 수요도 좀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시세 차익의 아파트도 여기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보다는 이 40제곱미터 이하의 이하가 상당히 이제 낮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자가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도권의 지금 2, 3인 가구, 자가 가구 비율이 이제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높은 주택 가격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높은 주택 가격.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짧은 자산 축적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2, 3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젊은 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보다는 그 자산 축적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가 전환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네, 소형주택보다는 이 중형주택의 분양 물건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평수의 그런 구매도 이제 많았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면적별로 분양 호수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2012년도에서 15년도 보면은 이 99제곱미터 이상의 분양 호수가 굉장히 이제 많았기 때문에 그런 넓은 평수의 자가 가구의 비율도 이제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야 이 1인 가구 소형 임대주택의 거주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할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수도권의 2인 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형의 임대주택의 거주 비율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축도 공략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익형 부동산의 여왕에게 1인 가구들이 선호하는 투자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가보시죠. 호구 영등포동 오피스텔 소개해드립니다. 위치는 2호선, 9호선 환승역인 당산역부터 도보 6분, 2020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층수는 15층 건물 내 5층이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로 지어집니다. 매매 금액은 2억 2천만 원입니다. 전세 시 보증금 2억 원에 실투자금 약 2천만 원, 월세 시엔 보증금 1천만 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5천만 원 감안하면 실투자금 6천만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사님의 선택은 영등포구 영등포동입니다. 이사님, 자고 일어나면 영등포의 건물들이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 위치부터 들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천지개벽 수준의 그런 개발 호재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영등포가 될 텐데요. 영등포 중에서도 이 여의도에 딱 붙어 있어서 직주 근접에 그런 수요를 좀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여의도, 네, 금융 수요가 15만의 금융 수요가 몰려 있는 여의도와 아주 가깝다라는 거. 직주 근접에 그런 도보 생활권, 직장과 도보 생활권이라는 점 아주 큰 입지적인 장점이 되겠고요. 또한 역으로 본다면은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영등포 시장역에서는 한 도보 3, 4분 거리, 그리고 국회의사당역하고도 5분 거리고요. 또한 이제 당산역하고도 6분 거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5호선, 2호선, 9호선을 쓸 수 있겠고, 또한 영등포역까지도 좀 멀지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1호선과 그리고 KTX까지도 쓸 수 있는 그런 역이 잘 구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숙세권이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녹지 공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본 매물 바로 앞쪽으로 도보 30초 거리에 재무복길 지하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원이 생길 예정에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뭐 한강 시민공원도 가깝게 되겠고 또 여의도 공원도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녹지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1인 가구 대상으로 할 때는요, 이 스세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커피 전문점이나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이 가까이 있으면 정말 그 1인 가구들의 선호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여의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서 뭐 이런 스타벅스가 있겠지만 요 영등포 중에서는 스타벅스가 있는 거의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본 매물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스타벅스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입지까지 이사님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일단 이 스세권과 또 맥세권 이런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위치한 곳이다라고 이야기 들려주셨는데요. 이제 개발 호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 어떤 호재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본 매물에서 한 도보 2분 거리 본 매물이 위치한 곳인데요. 길 하나만 건너가면은 이 영등포 뉴타운 사업이 펼쳐져 있습니다. 7개 구역으로 나눠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뭐 완공이 돼갖고 입주한 그런 구역도 있게 되겠고요. 착공이 들어간 구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공사가 선정이 된 구역도 있겠고 그 외에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이곳도 마찬가지로 시공사가 선정이 된 구역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낙후되었던 부분이 아주 새롭게 갈리기 때문에 이 인근의 부동산 가치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 중심지형입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 중에서 중심지형이기 때문에 주거뿐만이 아니라 그런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같이 들어온다는 측면에서 이 여의도뿐만이 아니라 바로 앞에 그런 수요층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제 내년이면은 입주를 시작하게 될 이 파크원 개발도 빼먹을 수 없겠는데요. 이 총 사업비 면에서도 굉장히 뭐 거대한 사업이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이 오피스가 69층 그리고 53층 두 개 동에 생깁니다. 이 상주 임원만 해도 3만 5천 명에서 한 4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해보고요. 서울에서 가장 크게 변모할 그런 현대백화점도 들어오면서 5성급 호텔도 들어오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이 내년에 완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실제 사진인데요. 실제 사진 보면은 지금 차곡차곡 다 올라가고 있는 거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에 완공인데 중요한 것은 이 69층과 53층에서 밀려드는 수요층들. 우리 매물에서 흡수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매물도 마찬가지로 내년 한 뭐 8월, 7월에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좀 시기적으로 맞닥뜨려진다라는 측면에서도 투자하기 좋은 시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파크원 개발 바로 옆쪽으로는 이 MBC 부지가 있습니다. 이 MBC 부지 복합 개발이 있는데요. NH투자증권하고 신용하고 GS건설에서 컨소시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미 이제 7월 이번 달인데요. 이번 달에 이 부분도 지금 분양을 시작할 거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역시도 이 주상복합 오피스 상업시설이 같이 들어온다라고 이 상업시설 수요층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착공 들어가서 2024년 정도에 완공 목표이기 때문에 또 시간을 두고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좋은 호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본 매물 바로 앞쪽에 위치한 제흥포길 지하 사업인데요. 지하로 들어가고 나면 지상 부분으로는 공원이 펼쳐지기 때문에 또 내 집 앞에 공원이 생김에 따른 그런 건물의 가치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사님께 건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내년에 준공 완료라고요? 네, 내년 7월이나 8월 정도에 준공 예정으로 지어지는 그런 물건입니다. 일단 외관을 보시면 정말 아름답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수려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좀 개성 있게 좀 예쁘게 지어집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상을 수상한 그런 설계사가 이번에도 출품 목적으로 좀 설계를 해왔기 때문에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그런 건물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층, 2층, 3층이 조감도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층고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로 구성이 되는 4층 이상부터는 굉장히 높은 층고를 가질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가시성도 좋겠고 또 개방감도 아주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뭐 이런 옵션 부분도 굉장히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델하우스 동영상인데요. 뭐 화장실도 부스도 다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겠고 내부도 깔끔하면서 좀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다 들어오겠고요. 일부 호스는 스타일러까지도 들어오게 되겠으며 뭐 전자레인지라든지 북박이장, 전기 쿡탑까지도 잘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님 가격은요? 네, 가격 상당히 저렴합니다. 매매 가격이 2억 2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2억으로 형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이 영등포의 개발 호재의 수혜를 누릴 수 있고 또 여의도의 금융수를 흡수할 수 있는 곳에 2천만 원대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가져오신 곳 모두 만나봤고요. 우아미 이사의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실투자금 5천만 원 이하 핵심 투자처 바로 알기는 7월 9일 화요일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아미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